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판타지는 현실의 극한적 왜곡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말이죠. 그런데 판타지가 꼭 호빗이 나와야 되고 엘프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독자로서 우리는 동양적인 판타지 혹은 한국적 판타지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런 판타지를 주제로 한 만화 특집. 현대사회의 용이 연못에서 튀어나온 이야기부터 간질간질한 로맨스와 결합한 로맨스 판타지까지.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판타지를 주제로 한 수많은 지원사업 작품들 중에서 머시룸 스프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버섯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는데 과연 그 제목 속에는 어떠한 또 깊은 뜻이 있는지 머시룸 스프의 부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발이라는 이 이름은 필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의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실명이 수지인데 수지 발발이거든요. 이렇게 뿅뿅거리면서 돌아다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재를 시작했으니까 부지런히 하자. 그래서 부지런한 발발이로 해서 부발로 줄였습니다. 부지런한 발발이. 네. 원래 이렇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네. 이것저것을 오가는데 네. 그 모습들 때문에 이제 발발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네. 그걸 필명으로 가져왔다. 네, 이제는 이제 부지런한이 아니라 아마 부자로 바뀌지 않을까. 부자 발발이. 괜찮은 필명인데요? 그쵸. 네, 정답이 가는 필명입니다. 자,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이 방송을 이제 보시게 될 작가님 인터뷰를 만나게 될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발입니다. 올해로 데뷔한 지 4년 차 된 작가인데요. 이제 좀 미숙한 작품들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들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머시룸 수프의 부발 작가님의 자기소개였고요. 자, 이 머시룸 수프에서 작가님이 직접 발췌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저희들이 어색하지만 대사를 네.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난 분명 숲속에 있었는데. 야, 일어나봐. 여기 어디야? 응? 뿔? 건들지 말자. 현명한 선택이야. 호기심에 건드렸다간 한 달 동안 고생하게 되거든. 의사? 맞아. 이 마을의 유일한 의사 선생님이셔. 전학생이 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오늘인 줄 몰랐네. 안녕? 우리 초면이지? 내가 들게. 안녕. 미인은? 쓰러진 거 기억은 나? 내가? 너 수분 섭취실에서 쓰러졌었어. 수분? 생명수 과다 섭취로 쓰러진 것 같은데 잘못 떨어진 거지? 응? 몰라? 혼혈이니? 세계수의 생명수. 몸이 약한 버섯 쪽엔 약이고 건강한 버섯 쪽엔 독이 되지. 버섯 쪽? 어머나, 설마 했는데 너 인간이구나. 자, 이 어색한 대사를 가지고 머시룸 스프의 한 장면을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코너를 할 때만 느끼는 거지만 작가님들은 참 본인들의 그 작품의 대사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품 만드실 때 네. 실제로 이렇게 입으로 대사 하시면서 적어 나가지 않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하시려고 그러면 좀 쑥스러운가요? 그렇죠. 네, 그러네. 아무래도 이제 현실이 아니고 판타지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굳이 따지면 등장인물과 나이 차도 있고.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더 좀 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겠는데. 머시룸 스프라는 제목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뭐 제가 창작해낸 버섯이 유인화가 된 듯한 버섯 쪽의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버섯들이 나오고 그 아이들이 다 모인 뭔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생각을 하다가 머시룸 스프라는 그 버섯국이라는 네.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원래 스튜를 할까 스프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스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자연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를 가져다가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네. 하나의 어떤 판타지적인 이제 이야기를 만드셨다라고 네. 했는데 그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동식물들이 있을 텐데 머시룸, 이 버섯을 그 의인화하게 된 어떤 그 의미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버섯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기억도 있고 이제 조금 충격적인 기억도 있는데 만화에서 보면 고기를 모닥불에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나머지 양송이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불에 이렇게 구워요.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로.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야. 버섯이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대요. 그래서 인간이 지구상에서 어디 단 하나의 음식만 섭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버섯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또 완벽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님은 또 어릴 때부터 어떤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네. 소재로서 끌고 오셨습니다. 우연의 일치긴 하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네. 해보게 됩니다. 자, 버섯을 의인화한 머쉬룸 수프라는 작품, 판타지의 어떤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판타지라는 이 장르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받아들이는 작가님들마다 아마 틀리겠지만 저는 만화 자체를 현실과 살짝 떨어진 만화를 좋아해요. 왜냐면 현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나는 현실과 다른 뭔가의 콘텐츠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통 만화를 봐서 근데 또 현실하고 100%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과 판타지를 어느 정도 섞는 거를 좀 좋아해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말하자면 이제 극장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영화를 본다거나 어떤 소설을 한 권 잡아든다거나 네. 만화책을 봤을 때 나는 지금 여기까지 현실적 삶을 좀 잊고 이제 네. 2시간이나 또는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이 공간이 아닌 이제 다른 공간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을 즐겨한다. 네, 맞아요. 그것이 판타지를 선호하는 이야기다. 굉장히 멋있게 풀어주시네요. 근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게 캐릭터를 만들고 그들의 어떤 성격들을 만들어낼 때 뭐 독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여러 가지 어떤 독특한 성격들이 있다. 말하자면 뭐 매운 걸 잘 못 먹는다든지 또는 뭐 어떤 것에 대한 특정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캐릭터 안에다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알지롱 하는 좀 이런 장난스러운 감정도 있는 네. 것 같고 사실 제가 설정한 모든 걸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 섭섭함을 이제 저 혼자 나만 알고 있지롱 하고 위안을 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혼자 이제 좀 살짝 음침한 취미처럼 이제 혼자 생각을 해두는 거죠. 마치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이스터에그 네. 같은 걸 숨겨놓듯이 그 중간중간에 이제 나만이 아는 정말 어떤 코드들. 너 진짜 운 좋으면 발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숨겨놓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를 설정할 때도 결국 이제 작가님의 어떤 경험에서 기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작가님의 작품은 아무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네. 작품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숨겨놓은 어떤 측면들을 발견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숨겨놓은 측면을 발견했다기보다 보통 주변 분들이 보시면 대사에서 가장 말이 많아요. 야, 이거 그냥 너잖아. 근데 아니야, 이거 기분 나쁠 때 너잖아. 이거 기분 좋을 때 너잖아. 이러면 사실 저는 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어쨌든 친구도 독자잖아요. 그래서 독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는데 내가 고개 대고 아니라고 하기도 참 그래서 아니야, 얘는 너야. 얘는 내가 너를 베껴서 넣었고 얘는 우리 엄마를 베껴서 넣은 거야. 근데 엄마랑 나랑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 또 친구들끼리는 이건 너야, 이건 너야라고 얘기하는 건 네, 그 더 동시대성이 아는 있기 사이니까. 때문에 네. 그죠? 그죠? 말하자면 그 세대의 어떤 특정한 언어들이 있고 또 그 특정한 정서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상대의 어떤 또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직업으로서 만화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직업으로서 만화가를 선택한 건 멋있는 작가님들은 분명히 이미 앞서서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진짜 어쩌다 보니까 작가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워낙에 그림 낙서하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만화가라는 게 사실 학생 때는 너무 멋있고 높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직업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나 학원 한 달만 다녀볼게. 만화학원 한 달만 다녀볼게 하고 넣었는데 정신 차리니까 고3 입시라고 있는 거야.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에서 또 눈앞에 주어진 걸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늘고 또 졸업을 해야 된대. 그래서 또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모든 걸 쏟아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만들어낸 김에 얘를 학교에서만 내면 또 아쉽잖아요. 공모전 다 돌리고 뭐 하고 하니까 작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학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만약에 성인분들도 뭐 다른 직업을 하다가 옮겨오시잖아요. 그럼 이분들께 좀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직업은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5년을 하든 퇴직금이 없어요.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돈을 모아서 넘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질문은, 그 대답은 제가 다음 질문으로 준비를 했던 건데 미리 해주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 자신이 노력한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직업이다라는 걸 이제 어려운 점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좋은 점은 역시 제가 또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직접 이제 SNS라 이쪽으로 응원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그린 만화의 어느 부분 이제 패러디해서 자신의 뭐 캐릭터라든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쓰신다든지 그런 걸 보면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모르는 분인데 또 친구가 된 것 같고 그런 만화를 식의 매개로 교류가 해서. 네, 매개로 해서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장면을 풀어내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부발이라고 하는 작가님의 그 필명이 이해가 됐습니다. 앞서서도 뭐 한 달만 다녀보면 안 될까라고 시작됐던 그 만화 학원에서의 일상이 이제 고3의 어떤 수험생이 돼 있고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서 또한 졸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공모전에 이제 내는 것. 재능도 중요하지만 성실함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없으면 이 만화가라는 직업을 결국 가질 수 없다라는 거. 바로 그걸 또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일주일에 마감이 하나씩 있으니까요. 아이고야. 사실 그 먼 곳을 보면 안 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해야 돼요. 자, 머시룸 스프라고 하는 일종의 판타지의 장르에서 버섯을 소재로 한 청춘의 티키타카를 이제 주로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다음 작품을 구상을 한다라면 역시나 뭐 판타지계예요? 네, 아무래도 한동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이대를 그릴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성숙되면 저 자신이 좀 익으면 좀 더 나이가 있는 작품을 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작품을 하려고 해요. 네. 멀리 본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완전히 새로운 낯선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을 더 열심히 해서 그게 이제 쌓이고 내가 나이를 먹으면 또 그 나이에 맞는 것으로서 계속 변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변화를 인위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하고 시간이 그 변화를 자연히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판타지를 주제로 한 작품 머시룸 스프의 부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 작품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될 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작품에 대한 뭐 마무리라든지 끝인사를 좀 카메라 보면서 해주신다면. 머시룸 스프를 지금 많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결제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한번 봐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무리해서 보지 말고 다른 재미있는 작품도 많이 읽어주세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독자분들에게 아마 즐거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제 작품이 아니더라도 많은 미디어를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재미없으면 안 봐도 된다. 이야기는 작가님의 이야기 속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거꾸로 또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머시룸 스프의 부발 작가님과 함께 오늘 판타지 카테고리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